고려의 하늘은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권력은 썩어 있었고 백성들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길 위를 걷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보다 체념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는 늘 이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싸움은 칼로 끝낼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싸우는 방법이 아니라 선택해야 하는 순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명령을 받습니다. 요동으로 출정하라는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겨도 나라가 무너지고 저도 끝이라는 것을. 비가 내리던 날 그는 말을 멈춥니다. 뒤따르던 군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뒤를 향해 돌아섭니다. 위화돼서의 그 선택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왕을 향해 칼을 드는 길, 그것은 단순한 반역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향한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고려는 무너지고 새로운 이름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조선. 왕이 된 그는 더 이상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 하나를 세운다고 해서 세상이 바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권력은 여전히 엇갈렸고 왕자들은 서로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긴장 속에서 조용히 칼을 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계속 가려면 누군가는 피를 뒤집었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 밤이 찾아옵니다. 왕자의 난. 형제의 피가 궁궐에 흐르고 조선은 처음으로 스스로를 찢어냅니다. 그날 이후 이 나라는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피로 세워진 질서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그 모든 혼란 위에 한 왕이 앉습니다. 그는 칼이 아니라 글자를 선택합니다. 백성들이 읽을 수 있는 글, 말할 수 있는 글, 살아갈 수 있는 글. 훈민정음이 만들어지던 날 조선은 비로소 나라가 됩니다. 처음에는 한 장군의 선택이었고 그 다음은 피의 밤이었으며 마침내 백성을 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자리를 잡아가던 조선. 모든 것이 완성된 듯 보였던 그 순간에도 권력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왕이 바뀌면 세상도 함께 흔들립니다. 세종 이후 왕위에 오른 사람은 문종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온화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나라를 무너지지 않게 지키려 했던 사람. 하지만 시간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짧은 통치 끝에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린 왕이 왕좌에 앉습니다. 단종, 아직 세상을 다 알지 못한 나이였습니다. 어린 왕의 뒤에서 권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의 숙부였던 세조. 그는 지켜보는 길이 아니라 빼앗는 길을 선택합니다. 조선은 다시 한번 위험한 갈림길 위에 서게 됩니다. 밤이 찾아옵니다. 궁궐 안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칼을 쥔 사람들의 발걸음이 조용히 움직입니다. 결국 왕은 쫓겨나고 어린 왕의 시대는 끝이 납니다. 조선은 또 한 번 스스로를 흔들어야 했습니다. 피로 세워진 권력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조선의 궁궐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남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성종. 그는 다시 나라를 바로 세우려 합니다. 법을 정리하고 질서를 세우고 무너진 균형을 되찾으려 합니다. 조선은 다시 안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백성들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뒤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조선 역사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왕이 등장합니다. 연산군. 그는 왕이었지만 점점 왕답지 않은 길로 들어섭니다. 분노와 슬픔, 억눌린 기억들이 쌓이며 그는 변해갑니다. 백성보다 자신의 감정이 먼저인 왕. 조선은 다시 무너질 위기에 서게 됩니다. 결국 왕은 끌려 내려옵니다. 조선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왕을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궁궐의 문이 다시 열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 자리에 앉은 왕, 중종. 하지만 왕이 바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나라를 바로잡으려는 사람들과 권력을 지키려는 사람들, 서로 다른 선택이 충돌하면서 조선은 계속 흔들립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싸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결국 사람이 만든다는 것, 그리고 사람이 흔들리면 나라도 함께 흔들린다는 것. 불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였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지나가는 소식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하나가 사라지고 또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을. 그때의 왕, 선조, 그는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너무 빨랐습니다. 적은 이미 올라오고 있었고 막을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왕은 떠납니다. 한양을 버리고. 그날 이후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 나라는 끝난 걸까? 그때 바다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순신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몇 척의 배, 누가 봐도 불가능한 싸움.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싸움은 이상했습니다. 도망가지도 않고 무작정 덤비지도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순간을 잡습니다. 그날 바다가 뒤집힙니다. 적의 배가 무너지고 전쟁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육지에서도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 농부, 장사꾼, 평범한 백성들. 의병,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전쟁은 길어졌습니다.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닌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 전쟁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 무너진 나라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땅, 흩어진 사람들, 그리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나라. 조선은 살아남았지만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위에 한 사람이 올라섭니다. 광해군.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조선은 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선택합니다. 강한 나라 사이에서 살아남는 길, 명과 후금 사이에서 어느 한쪽도 완전히 선택하지 않는 길. 위험했지만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선택을 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궁궐 안에서 다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고 또 한 번 밤이 찾아옵니다. 왕은 끌려 내려옵니다. 조선은 또 한 번 스스로를 흔듭니다. 그 자리에 앉은 왕, 인조, 그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강한 쪽에 서는 선택. 하지만 그 선택은 조선을 더 큰 위험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결국 전쟁은 다시 찾아옵니다. 병자호란, 이번에는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성은 포위되고 길은 막히고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날 왕은 선택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조선의 왕이 적 앞에서. 그 순간 이 나라는 또 한 번 바뀝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남은 것은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왕이 무릎을 꿇은 그날 이후 조선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눈, 그날의 굴욕, 그날의 침묵, 그리고 한 왕이 등장합니다. 효종, 그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끝난 것과 다르지 않다고.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북벌,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한 선택, 강해져서 다시 싸우겠다는 계획, 군사를 키우고 무기를 정비하고 조용히 준비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조선은 아직 약했고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계획은 실행되지 못합니다. 왕은 세상을 떠나고 북벌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그 의지였을까요? 아니면 미련이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조선은 다시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는 것, 완전히 무너진 나라가 아니라 다시 서보려는 나라. 그 선택들이 쌓여 조선은 다시 이어집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됩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현종. 나라를 바로잡아야 했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이미 갈라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크지 않았습니다. 예속 논쟁. 상복을 얼마나 입을 것인가, 작은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권력과 자존심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뉘었고
같은 나라의 신하들이 서로 다른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갈라진 틈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졌고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상대는 설득할 대상이 아니라 이겨야 할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 다른 왕이 등장합니다. 숙종. 그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택했습니다. 환국. 권력이 뒤집히고 사람과 편이 계속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제의 승자가 오늘은 무너집니다. 오늘의 권력도 내일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제 싸움은 의견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조선은 다시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입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서로를 향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숙종이 세상을 떠난 뒤 조선은 겉으로는 잠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왕이 바뀐 자리에는 언제나 새로운 힘이 들어오기 마련이었습니다. 조선은 다시 둘로 갈라졌습니다. 노론과 소론,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길. 하지만 그 차이는 점점 정치가 아니라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경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앉은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왕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나라를 움직이는 힘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곧 나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결국 또 한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영조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을 그대로 두면 조선은 버틸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선택합니다. 싸움을 끝내겠다고 탕평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평화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또 다른 긴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조가 왕이 되었을 때 조선은 이미 나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안에서는 여전히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노론과 소론, 누가 옳은지보다 누가 이길지가 더 중요해진 상태였습니다. 영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을 그대로 두면 결국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한쪽을 없애는 대신 모두를 남기는 방법. 탕평,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믿지 않았고 서로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무너지지는 않게 됩니다. 영조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누군가는 물러나야 했고 누군가는 남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평화였지만 안에서는 여전히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선은 버텨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또 다른 문제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결국 한 사람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조의 선택은 조선을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안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긴장은 조금씩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자리, 그리고 왕의 아들, 사도세자. 처음에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균열이 점점 커집니다. 궁궐 안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옵니다. 아버지와 아들, 왕과 세자,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영조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 선택은 조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는 끝이었습니다. 사도세자. 그날 이후 조선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도세자가 떠난 뒤 궁궐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아이가 자랍니다. 정조. 그는 너무 어린 나이에 많은 것을 봐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잃는 순간도,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순간도. 그래서 정조는 쉽게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을 다시 세우려면 강한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정조는 달랐습니다.
책을 읽었고 직접 사람을 만나고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를 막으려는 사람들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조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조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에는 여전히 오래된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직접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젊은 인재들을 모으고 새로운 사람들을 가까이에 둡니다. 규장각. 정조는 이곳에서 새로운 조선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신분보다 실력을 보려 했고 백성의 목소리도 들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변화를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조가 움직일수록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궁궐 안 긴장은 다시 조금씩 커져갑니다. 그리고 정조는 깨닫습니다. 왕의 자리는 생각보다 더 외로운 자리라는 것을요. 정조가 개혁을 시작하자 반대도 커집니다. 궁궐 안 긴장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변화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수원, 화성. 정조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 사도세자를 향한 마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정조는 궁궐 밖으로 나가 직접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백성들은 조금씩 그를 다른 왕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를 불편하게 보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정조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궁궐안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점점 강한 왕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정조는 개혁을 멈추지 않았고 오래된 권력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정조를 둘러싼 불안한 이야기들도 퍼져갑니다. 누군가는 정조를 위험한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점점 더 조심해야 하는 왕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 새로운 조선, 정조는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조는 끝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조는 갑자기 쓰러집니다. 조선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조는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이던 왕이었습니다. 규장각을 만들고 수원 화성을 세우고 직접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정조의 죽음을 두고 지금까지도 여러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병이었다는 이야기, 독살이었다는 이야기.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정조가 떠난 뒤 조선은 다시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조는 끝까지 조선을 바꾸려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도 묻습니다. 정조가 조금 더 오래 살았다면 조선은 달라졌을까요? 그 질문은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